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늘하늘입니다. 제가 캠핑카를 사용하게 된 지 벌써 2년 6개월, 지금의 이 카운티 캠핑카랑 함께한 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사용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카운티 캠핑카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외부부터 둘러보자면 회색, 흰색 투톤으로 도색을 완료한 상태고요. 사채널 블랙박스도 장착을 했고요. 전경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차 오른쪽 면을 보시면 어닝, 일단 플루캠프 어닝이 장착되어 있어요. 여기는 어닝 거치대거든요. 바퀴에도 크로미를 적용했고요. 전체적으로 디자인 잘 빠졌죠. 그리고 유럽식 카라반도 하나 장착했고, 여기는 외부 샤워기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여기는 원래 투도어였던 자리였어요. 투도어였던 자리를 한 군데를 막고 그 이쪽 한 군데만 살려서 문을 만든 겁니다. 여기는 외부 전기 콘센트, 여기는 한전 충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원래 없는데 제가 특별하게 사장님한테 짜달라고 한 서랍장인데요. 여기 낚시 장비나 이런 사소한 거를 보관할 수 있게 외부 수납장을 따로 만들어달라고 요청이 드렸습니다. 청수 주입구인데요. 원래는 보통 청수 주입구가 예전에 이쪽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청수 주입구를 올려서 역류를 방지하기 했습니다. 뒤에도 블랙박스 하나랑 창시 후방 카메라 하나가 있습니다. 트렁크는 트렁크를 뚫어서 더 깊숙이 짐을 더 실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트렁크는 되게 넓은 편이고 전기자전거도 한 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제 차의 왼쪽 부분인데 이쪽은 카라반창 2개랑 여기 화장실 문은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왼쪽에 차 폭등 이렇게 여러 개 있고 주유구랑 요소수 주입구 있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캠핑카들 가면 캠핑장 가면 여기 발판이 달려있잖아요. 근데 이 발판이 카운티는 없어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아기들도. 왜냐면 차체가 많이 낮습니다. 다른 캠핑카보다. 이렇게 안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요, 여기 시트 2자리죠. 2점식 벨트가 적용되어 있고, 여기는 이 손잡이를 돌리면 테이블이 내려갔다 올라왔다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싱크대인데요. 싱크대를 생각보다 넓게 뺐어요. 저번 캠핑카보다. 뭐 다른 캠핑카에 비하면 넓은 것도 아니지만 물 나오기도 할 수 있고 설거지 하기도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짠, 여기 하이라이트죠. 설거지 하면서 아니면 여기서 커피 이렇게 한 잔을 마시면서 이쪽 방면으로 바다 보고 주차해 놓으면 되게 환상의 뷰가 펼쳐져요. 이걸 사진을 따로 찍진 못했는데 되게 좋습니다. 네, 여기에는 원래 인덕션이 있어야 되지만 저희는 이렇게 밑에 따로 이동식 인덕션을 쓰고요. 이 싱크대 밑에는 전기 온수기가 있어서 15리터짜리 전기 온수기예요. 사람이 한 명 씻을 수 있을 정도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는 원래 상부장이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열쇠 잠금 장치를 해가지고 배전반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조작판을 해서 뭐 불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거고, 적상기도 있습니다. 지금 잘 사용 중이네요. 배전반을 위에 만듦으로써 좀 깔끔하게 디자인을 선택했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배전반이 이쪽에 들어가거든요. 이번엔 캠핑카의 냉장고인데요. 태양광 발전이 엄청 많이 돼서 상시거동을 합니다. 냉동실 차갑고 냉장실 시원하고 잘 작동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무시동 히터, MD용 무시동 히터가 하나 있고, 반대쪽에도 있는데 침실 쪽은 침실이랑 화장실에서 나오는 무시동 히터고요. 저 운전석 쪽에 있는 데는 운전석 뒤쪽이랑 조수석에서 나오는 승객석에도 나옵니다. 이 앞쪽이 좀 춥다고 해서 하나 더 달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 공간인데요. 4인이 앉아서 밥 충분히 먹을 수 있고, 보조의자, 간이의자 하나 더 넣으면 5명까지 해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맥스팬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상부장은 버튼 누르면 딱 잠금이 되는 그런 상부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의 상부장 3군데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는 냉장고 위에 있습니다. 사용하기 편해요. 기본적으로 일단 카운티 시동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네, 에어컨이 켜져 있네요. 카운티 시동 소리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안에서 듣기에는 굉장히 쾌적하고 뭐 일반 차랑 비슷한데 밖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밖에서 들으면 시동 소리가 엄청 큰 편입니다. 근데 카운티는 요소수 우레아 시스템이 들어가서 냄새가 나는데 이렇게 매연을 태울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해요. 수트 게이지를 작동시키면 이렇게 매연이 타는 냄새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냄새 굉장히 역해요. 사람 많은 데서는 절대 태우면 안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다 설명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옷장인데요. 이렇게 수건이나 옷가지들을 걸어놓고 밑에는 촬영 장비들을 보관하는 용도입니다. 이번엔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은 이렇게 거울이 하나 있고요. 샤워기, 그 다음에 밑에 수전. 저희는 이동식 변기를 채택했어요. 냄새는 안 나겠지만 위생상의 문제가 걸려서 저희는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시동 히터 토출구가 겨울엔 나올 수 있게 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상인데요.
여기는 전기 필름 바닥 난방을 선택해놨고 MD용 무시동이 또 하나를 더 선택했습니다. 자, 에어컨이 완전 시원해요. 냉난방기. 뒤쪽에도 이런 아까 보여드렸던 거랑 똑같은 상부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총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왼쪽 카라반 창문 1200에 500이고요. 이쪽은 900에 450짜리 카라반 창문이 있습니다. TMI인데 이렇게 왼쪽 투도어인 카운티 마을버스는 오른쪽 문이 약간 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TV, 40인치 TV랑 노래방 기계, 렉스 스피커, 그 다음에 앰프까지 있습니다. 이 노래방 기계는 사람 많은 데선 당연히 틀면 안 되고요. 사람 없는 공터 같은 데나 주차장에서 가끔씩 노래 부르고 싶을 때 노래 부릅니다. 카운티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캠핑카가 있으면 캠핑이 100배가 즐거워져요. 텐트 캠핑은 캠핑장 예약하고 텐트 챙기고 장 보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벌써부터 진이 빠지잖아요. 캠핑 가기도 전에. 근데 캠핑카는 그냥 노지에 가서 주차하면 끝입니다. 출발부터 쉬워집니다. 카운티만의 차별점이 있어요. 저렴하고 차체가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포터나 봉고 같은 다른 캠핑카는 캐빈을 다 뜯어내고 용접부터 다시 시작하잖아요. 축연장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면 값이 비싸지고 순정도 아니다 보니까 내구성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카운티는 내부만 개조하고 도색만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고 튼튼하죠. 이 캐빈을 기존 거를 쓰느냐 아니냐가 차의 내구성을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리고 카운티는 주행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포터나 봉고 캠핑카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 뜯어내고 다시 만든 차량은 80km만 되어도 차체가 엄청나게 흔들려요. 그런데 카운티는 110km로 달려도 흔들림 없고 편안합니다. 그리고 캠핑을 가서도 카운티만의 차별점이 드러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포터나 봉고는 수납 공간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하지만 카운티는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트렁크도 있을 뿐더러 트렁크 밑에 수납함이 더 있어요. 수납 공간이 충분하다는 얘기죠. 카운티 캠핑카는 단점은 뭐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한데 굳이 꼽자면 녹이랑 엔진 소리입니다. 카운티는 신차로 사면 9천만원이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중고로 카운티 버스를 사서 개조해서 타는 식입니다. 중고 버스 특성상 엄청 녹이 많아요. 우리 겨울에 염화칼슘 뿌리잖아요, 도로에. 그게 녹의 주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오는 상부지방에서 사용된 카운티는 녹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녹은 수리하기도 참 애매해요. 사진을 하나 띄워드릴 텐데 저희 예전 캠핑카가 녹이 많았는데 수리해도 또 녹이 번지고 수리하면 또 번지고 그랬습니다. 녹이 많은 게 단점입니다. 또한 이 차는 3933cc짜리 중형 승합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한 것보다 엔진 소리가 엄청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실사용기인데요, 크게 기동성과 편의성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동성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카운티는 대부분이 수동 차량이에요. 그래서 장거리 운전 시 피로감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경사로에서의 밀림, 가속 능력 저하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동 차량은 연비가 진짜 잘 나와요. 연비를 말씀드리자면 2015년도부터 SCR 요소수 장치가 추가된 차량은 겨울에는 8.5, 여름에는 9.5에서 10 정도가 나오는 수준입니다. 14년식 이전 예전 차량은 7 정도 나와요. 이건 어떻게 운전해도 그냥 7 언저리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차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오토 차량도 있지만 오토 차량은 연비도 잘 안 나올 뿐더러 거의 1000만원씩 더 비싸요. 그래서 오토 차량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주차인데요. 주차는 많이 어려운 편이에요. 일반 승용차랑 비교하게 되면. 그나마 큰 관광지나 큰 캠핑장은 들어가서 주차하기 편한데 작은 캠핑카는 이런 카운티 캠핑카는 받아주지도 않고 일반 자리에는 주차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기동성은 좋은 것 같아요. 카운티의 공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넓은 편이에요. 포터 캠핑카 이런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레이아웃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방감도 좋고 전혀 답답하지 않습니다. 생활도 청수용량, 오수용량, 배터리 등 다 넉넉하게 잡았기 때문에 엄청 편해요. 저는 진짜 이 카운티 캠핑카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캠핑카의 스펙 가격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운티는 차량 등록증상 중형 승합이에요. 봉고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소형 특수로 들어가서 일반 차량이랑 통행료가 차이가 없는데 카운티는 중형 승합이라 톨비가 일반 차량의 1.5배입니다. 장거리 다니시는 분들께는 약간의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가격이랑 캠핑카 스펙, 그 다음에 업체입니다. 가격부터 말씀드리자면 차 가격은 1000만원이 들었고요. 제작 비용은 3200만원, 정비비, 보험, 세금 이런 거 다 해서 총 400만원이 나왔습니다. 총 4600만원 정도가 이 카운티 캠핑카 출고 비용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캠핑카 주요 스펙은 인산철 24V 600A, 태양광 900, 인버터 4kg, 청수 250L, 오수 150L입니다. 가정가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품목인데 이 전기 관련, 수도 관련이 캠핑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물 부족하거나 전기 부족해서 아껴 쓰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 부분은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넉넉하게 하시는 부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업체! 시청자분들 중에서 다니고 캠핑카 후기 보러 오신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 채널 썸네일에 다니고라 써있어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 업체가 악평이 많고 가격만 싸지 잘 못 만든다 이렇게 주변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처음에는 많이 고민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제 기준으로는 진짜 만족했습니다. 물론 저도 안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캠핑카 마감도 이렇게 괜찮은 편이고 무엇보다 가성비가 엄청납니다. 여태까지 잔고장도 없었고 사장님도 친절하시고요. 개인적인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가족은 진짜 만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고 캠핑카의 가장 마음에 든 부분은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제작을 해주신다는 점입니다. 제가 설계도를 갖다 드리고 이대로 제작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똑같이 제작을 해주셔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일단 시간이 충분하신 분께서 캠핑카를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000km마다 엔진오일 갈고 6개월마다 정기검사, 오수, 퇴수, 청소 등 캠핑카를 사면 해야 할 일이 많아요. 또 주차할 공간, 이게 가장 중요한데 아파트계 카운티 캠핑카? 절대 못 들어가요. 이 차는 높이 2.8m에 폭은 2m, 길이는 7m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근처에 사유지나 대형 주차장이 있지 않다면 구매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집 근처나 대형 주차장이 있다면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의 인식인데요. 뉴스에 캠핑카가 언급이 되면 악플이 진짜 많이 달리는 거 보셨죠? 그런 것처럼 캠핑카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겪었던 일인데요. 올해 1월에 화천 산천어 축제를 갔는데 제가 분명히 주차할 때 주차요원분께 캠핑카 주차가 되냐고 여쭤봤고 된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인을 오후에 초대했는데 그때 교대하신 주차요원분은 캠핑카는 주차가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확인도 했고 주차장 안에 캠핑카도 여러 대 있는데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축제 규정에도 캠핑카 관련 규정은 없었고 이거는 그냥 그 주차요원분이 안 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처럼 캠핑카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론 캠핑을 자주 다니시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추천해요. 캠핑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캠핑카가 있으면 캠핑은 100배 즐거워져요. 주차나 이런 문제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작은 캠핑카를 구매하셔도 되고 하니까 상관없을 듯 합니다. 자,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캠핑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